여보, 여보 나 늦었어. 빨리 양복 상의 좀 빨리 갖다 줘. 이거는 뭐야? 못 쓰겠다고 하더니 어디 한번 보자. 이게 뭐야 이게? 여보, 여보. 네, 왜요? 당신 일로 와봐봐. 응?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지금 당신 가계부라고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자, 이거 봐봐. 콩나물 값이 2,000원이면 2,000원이고 3,000원이면 3,000원이지. 2,000원과 3,000원 사이는 또 뭐야 이게? 아유, 그건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리고 봐봐. 이거 봐봐.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꿀꿀해서 옷 한 벌을 장만했다. 내 옷만 사기 뭐해서 남편 옷까지 같이 샀다. 합이 5만 원. 이게 일기지 이게 무슨 가계부야 이게. 아 지금 내가 가계부 억지로 쓰겠다고 나한테 지금 반항하는 거야 뭐야. 아휴 가계부 다시 써. 아니면 못 쓰겠다고 아예 말을 하든가. 이 사람이. 오늘 저녁까지 가계부 새로 써놔. 돈을 벌어다 주면 뭐해. 관리를 하나도 못하는데. 아유. 여보, 나왔어. 여보. 이 사람이 어디 간 거야? 어이 깜짝이야.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아유 이 사람이. 아침에 내가 한 소리 한 거 갖다가 이거 삐져 있는 거야? 아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뭐라고 좀 말 좀 해봐. 저녁 할게요. 아 이 사람이. 아니 내가 아침에 이거 가계부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지금 나한테 화나 있는 거야? 아니 나는 이거 가계부. 당신한테는 이 가계부가 수입이랑 지출만 적는 곳일진 몰라도 나한텐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아니 가계부에 무슨 의미가 있어. 당신이 벌어다 준 돈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썼는지 적는 곳이라고요, 여기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당신 가계부 쓰고 싶은 대로 써. 그 대신 돈은 딱딱 맞춰놓고. 알았지? 아우 나 배고파. 나 밥 좀 줘. 응? 빨리. 아이 참나 사람이 진짜. 좀 웃어봐 좀 이렇게. 나 진짜 나가고 싶어요, 여보. 오늘 중요한 모임이니까 저쪽 부인한테 좀 잘 좀 보여봐. 알았지? 혼자 만나지. 난 이런 자리 싫다니까. 저쪽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는데 이거 어떻게 거절해? 저쪽 남편이 당신하고 좀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좀 해줘. 응? 알았어요. 대진 씨, 우리 좀 늦었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은 우리 안사람. 안녕하세요. 안사람이에요. 아우 안사람 분께서 아주 그냥 굉장한 미인이십니다.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까나리 아기씨 출신이거든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라고 그래. 까나리 아가씨 TV에서 나왔었잖아. 6시 내 고향? 대진 씨 와이프도 뭐 민축에는 속하는구만. 근데 일 열심히 해야겠는걸? 견적 좀 나오겠어? 한번 가봤는데 견적이 안 나온답니다. 그러게 코가 왼쪽으로 살짝 휘었다. 아는 병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어떠셨어요? 이 전통주의자 남편이 분명한데 부인한테 가계부를 쓰라는 거는 예산을 잡고 그리고 대차 대조표를 잘 맞춰서 이 딱 떨어지게 자기가 가져다 준 생활비를 잘 알아서 배분해서 쓰라 그런 뜻으로
갖다 준 가계부 쓰라는 말이었는데 이 부인이 가계부를 쓴다는 거는 전혀 생각이 다른 거죠.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나, 그리고 내가 어디에다가 잊어버리지 않고 물건을 썼나, 그리고 내가 쓸만한 데 썼나, 그리고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가계부에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일기 같은 형식으로 생각을 한 게 부인이 생각하는 가계부예요. 저도 옛날에 가계부 써봤는데 그거 하나도 안 맞거든요. 절대로 저는 뭐 더하기 빼기가 뭐 틀리기도 했겠지만 나중에 하여간 그게 제로로 나온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남편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너무 이해합니다, 사실은. 숫자 틀리는 것들을 이해 못하는 정리형 사람들. 네. 개방형들은 이게 숫자가 맞지가 않잖아요. 네. 근데 더 여기서 문제는 이 부인 같은 경우는 숫자가 아니라 의미로 가계부를 쓰니까 자기의 삶이 거기 녹아져 있고 자기의 의미를 나타내고 싶은 것이죠. 그런 모습은 절대로 남편한테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것뿐만인가요? 그거 갖고서 화 좀 냈다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아무것도 못하고 쉽게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남편은 답답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부인 입장에서 보면 정말 또 답답한 게 자기가 노력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워낙 가계부를 써본 적도 없고 그리고 그거 어차피 그거 더 이상 돈 쓰지도 않을 건데 그거 쓰나 안 쓰나 결국 내가 쓰지 않을 돈은 뻔한 건데 그거 쓰라고 하는 남편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 되는 게 뻔한 부인을 그렇게 그냥 끝까지 쓰게 만들어 갖고 거기다 그 계산 안 되는 거를 끝까지 안 만든다고 야단을 치면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니까 나중에 해결이 안 되니까 부인이 뭐 그렇다고 내향적이니까 뭐 항변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귀찮으니까 가서 잠이나 자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유형의 부인은 상처를 굉장히 쉽게 받는 유형이거든요. 남편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도 한마디 하는 것이 상처가 괜히 되기도 하고 별로 의미 없는 말인데도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죠. 그리고 한번 상처를 받으면 삐지는 게 또 오래 가요, 이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는 이 외향적이고 모든 걸 액션을 해야 되는 남편이 볼 때는 정말 도움 안 되는 부인으로 보이죠. 네. 자기가 비즈니스 할 때 조금만 부인이 도와주면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그저 뭐 조금 있다가 상처받았다고 삐져서 안 나오고 뭐 방에 들어가 있고 이런 모습이 답답하다 못해서 나중에는 화가 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이 부인들 어느 부인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남편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기 싫어서 아니면은 자기가 맨날 일부러 삐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자기 마음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감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옛날 생각하고 자꾸 연결이 돼서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건데 그것을 보는 게 얼굴에 할 수 없이 나타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남편과 그 관계들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던 건데 그것을 너는 도움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이 부인은 점점 더 상처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드라마에 나오는 부인 같은 유형 우리가 INFP라고 얘기하는데 이 INFP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람들은 내향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향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항상 자기 속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적 성찰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내면을 잘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상형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능성과 어떤 정말 문제의 답을 찾아내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감정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오는 상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게 옳다 아니면 그게 그르다 이런 내용보다는 그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할 수 있을까? 감히. 이런 것들이 그 감정으로서 상대편과 자기를 판단하지 그게 옳고 그게 진실이고 그런 것들은 진실이라는 거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그게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개방형이다 보니까 정리정돈이 쫙 되고 모든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저 끌려다니는 입장이고 항상 하지만 더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INFP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탐구가라고 불러요. 항상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나는 여기에 왜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는 거,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이것이 굉장히 고민되는 사람들이죠. 네. 나의 꿈은 무엇인가? 나는 인생에 왜 태어났고 난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어려서부터 항상 문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생각이 참 많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살피고 그리고 생각이 깊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체성과 가치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인으로서, 내가 남편으로서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나는 무슨 관계에 있을까? 나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 이전의 나와 앞으로의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 이제 그런 그 삶의 철학적인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도 고민이 많은 아이처럼 보이고 항상 생각이 많은 아이처럼 보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거에 관심이 많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지? 저 사람이 지금 한 행동의 의미는 뭘까? 이런 것들이 항상 신경이 쓰여서 조금만 자기 생각하고 다른 말을 해도 상처를 받죠. 저 사람이 왜 그러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지? 사실 그 사람은 잘못했다고 말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감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는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의 그 속마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데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뭐 잊어버리고 다니는 거는 뭐 일수고 예전에 제가 아는 분 보니까 남편하고 늘 갈등하던 게 뭐냐면 이 남편은 굉장히 전통주의자고 아주 깔끔한 그런 유형인데 이 남편이 뭘 컵을 마시려고 그러면 맨날 화를 낸대요. 묻어 있다고. 제대로 설거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 안에 뭐가 묻어 있는 게 이 부인한테는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남편은 딱 보면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컵 하나도 제대로 못 닦아 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부인 힘들게 했다고 그러는데 자기도 참 속상하대요. 그런 게. 근데 자기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닦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안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냥 생각이 많고 공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보이는 사소한 것들이 잘 안 보여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뭐 별 문제 없이 잘 살아가지만 같이 사는 배우자들은 기가 막힌 경우들이 가끔 생겨서 많은 갈등이 일어나죠. 이 사람들은 또 실리적이지도 못해요. 경제적 개념도 없고 이게 뭐 얼마짜리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꼭 가격에 맞게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볼 때 한심한 듯한 표정으로 이 사람들을 보지만 이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요 이 유형들 굉장히 주변에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근데 왜냐하면 이분들 이런 물건을 보는 센스나 디자인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탁 이렇게 무슨 뭐 포장지 하나를 골라도 아주 뭔가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딱 골라낼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게 얼만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좀 다르다. 그러면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도 이런 유형인데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슈퍼마켓 가면 이제 사과들이 이렇게 널려 있잖아. 그럼 난 딱 보는데 저기서 제일 맛있고 제일 크고 똑같은 가격에 그런 게 눈에 그냥 띄어. 그래서 난 언제나 미안해. 내가 그거 다 골라오면 내 뒤에 사람은 어떡하나. 이게 너무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야.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거를 못 볼 것 같은데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그것들을 탁탁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는데 사실 가격 자체는 얼마인지 물어보면 전혀 기억을 못 해요. 그런데 디자인, 어떤 독특함, 뭔가 남다름 그런 것들을 또 보는 눈이 있어요. INFP 기질의 주기능, 부기능, 열등 기능입니다. INFP 기질의 주기능은 감정형입니다. 즉 내면의 생활이나 감정에 있어서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편입니다. INFP 기질의 부기능은 이상형입니다. 즉 어떠한 사건이나 행동에 있어서 의미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따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INFP 기질의 열등 기능은 사고형입니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예, 이 INFP도 역시 주기능이 F인 거죠. 즉 감정형이 주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내향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깊이 저 사람들이 왜 그러지 하는 걸 고민하게 되는 사람들이죠. 하여간 관계에 민감하고 사람들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들이 이 주기능 감정형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기능 감정형을 갖고 있지만 이분들이 내향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조화를 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동시에 그 주기능이 내향적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 감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감정을 잘 못 읽어. 이 사람들이 굉장히 조화롭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저렇게 말이 없고 저렇게 과묵하고 저렇게 수줍고 저렇게 자기 의견을 표현을 못하지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거죠. 네. 이 사람들의 주기능이 감정형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장 사용하기 힘들어하는 열등 기능은 사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하고 그것들이 이해되는 것도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객관적인 판단이 잘 안 되고요. 논리적인 사고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감정형이 주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민감한 대신에 어떤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거나 사실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유형들이 제가 그 열등 기능이 사고형이고 그러다 보니까 길 같은 거 무지하게 못 찾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길 다음에 그다음 길이 나올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그 말하지 말래 생각 못 하니까 그냥 그 길만 가르쳐 달래. 헷갈리니까.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어떤 사실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논리적 사고가 약해요. 근데 내면적인 상황에서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어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눌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내면적으로 생각하는 거나 머리가 좋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만 삶에서 그 세상의 현실에서 부딪히는 모든 일상에서 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죠. 네, 일상에는 약하지만 관계는 또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일, 또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 이런 데서는요, 그 안에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원하는 그런 부분들, 신념, 가치관 이런 데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찾을 때는 그 절개나 그 신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 잔다르크라든지요, 아니면 춘향이 같은 사람들이 이 유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때는요, 모든 일상에서는요, 이거 내가 가질게. 그래도 뭐 가져. 이거 내가 먼저 가도 돼. 아예 먼저 가. 이러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고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은 신사참배를 할래? 그럼 차라리 날 죽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춘향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춘향이가 그 이몽룡한테 그 절개를 각오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또가 와서 변사또 맞아요? 네, 변사또가 와서 이 춘향이를 갖다가 이렇게 데려가 가려고 그래도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형의 사람들이라니까요.